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복의 TV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지금 문제되는 노년에 가난한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사회적 문제, 이걸 책임질 사람이 있다. 그것은 제가 83년을 살아보니까 그것은 당신의 팔자가 아니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같이 영상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노인 빈곤 문제가 심각한가요? 이렇게 어느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심각합니다. 또 이유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주변에 돈이 없어서 벌어지는 비참한 현상들을 보면 왜 그런가 나보고 한마디로 말하라면 저는 옛날 속담 하나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지 모른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이건 어느 옛날 나무꾼이 나무를 갔다가 동굴 속에 들어갔더니 동굴 속에 신선들이 바둑 두는 거 보다가 그거 보고 바둑에 빠져서 있다 보니까 나와보니까 밖에 넣은 도끼자루가 썩었더라. 그러니까 어떤 쓸데없는 일에 몰입하다 보면 자기의 본연의 일을 잃는다, 이런 얘기인데 요즘 그것도 한번 새겨볼 만한 속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경제가 요즘 많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부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제 규모도 커졌습니다. 생활 수준도 높아졌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의 생활 수준은 높아진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밥 굶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부자가 늘어나는 반면에 그러나 아직도 그 그늘 속에는 바람잡지 못한 현상, 가난한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는 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와 사회와 각자가 책임지고 자기 일을 제대로 안 한 데서 생긴 몫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책임질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난한 사람들이요, 대물림을 끌어줘야 하는 것이 정부의 문제입니다. 소위 흑수저다 금수저다 이런 말은 빈부의 격차가 심화돼서 정부는요, 못 사는 사람에 대해서 정책이 절대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 사람들도 자기가 역전의 기회를 줘야 됩니다. 운동 경기도 그렇잖아요. 역전을 할 때 묘미가 있잖아요. 지금은 가난하지만은 가난을 벗어나서 부자가 되는 이런 느낌, 그런 기분, 이런 걸 느끼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 사회 현상이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 아무리 해도 신분 이동이 안 된다, 이런 생각,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얘기죠. 평생 월급을 모아도 집 한 칸을 살 수 없는 이런 전국 사회 현실, 노력해도 별 볼 일 없다, 흑수저가 뭐 있느냐, 이런 생각. 그래서 7포세다라는 말이 나온 것이 7가지 일을 포기한다는, 희망했던 7가지, 연애하는 거, 결혼하는 거, 취직하는 거, 내 집 갖는 거, 애기 낳아서 키우는 것, 이런 좋은 일들이 저거 포기하고 산다. 그러니까 종일 집에서 게임만 하면서 아버지가 해주는 밥, 아버지 소위 캥거루처럼 그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국민운동으로 막아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입니다. 자, 현상은 어떠냐? 노숙자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료급식소가 사회단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역것 근처라든가 또는 어디 공원 같은 데 가면 무료급식하면 그 급식소에 줄이 장차적이잖아요. 물론 그 중에는 한 끼를 먹기 위해서 오는 사람도 있지만 한 끼만 먹는 사람도 많다 그래요. 그런데 또 그 밖에도 구청 단위에서 싼 값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서. 엊그저께 제가 어디에 갔더니 점심 한 끼에 2,000원이라고 하면서 식사를 내가 그 식사를 했습니다. 했더니 2,000원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2,000원은 정부에서 구청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4,000원짜리 음식이라고 그러는데 먹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맛있어요. 고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이제 나오니까 무슨 문제가 생겼냐. 현재는 쪽박수소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 비참한 현실을 모릅니다. 신용불량자들이 생기면 이 사람들은 통장도 만들 수 없고 취직도 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망해가지고 문 닫아가지고 신용불량자가 되고 생계가 어려우니까 결국 파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국가가 본인이 급해야 될 과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과거에 이제 생활보호자를 했는데 새가 되면 사실 명칭을 달리 했지만은 생활보호를 해줘야 하는 게 국가의 몫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기는 어렵지만은 지정이 되면 생계급여 돈을 주고 한 달에 한 5, 60만 원씩 주잖아요. 1인당. 그 다음에 의료급여, 거의 의료비는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주거급여, 생활 주거급여도 뭐 전세비라든가 이런 걸 줍니다. 그다음에 교육급여, 그런 단독 학생 같은 경우에는 교육비도 무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든지 굶어 죽지 않고 비참하게 살지 않은 사람은 웃게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정부의 시책인데 이것이 늘어나니까 동사무소마다 면사무소마다 생활복지사가 있어가지고 그들에게 사각지대를 얻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은 그래도 큰 세에서 본인이 구제를 요청하지 않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지난번에 송파동 세모녀 사건처럼 구제를 요청해야 돼. 구원을 요청 안 하지 않으면 알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각지대 사람들을 일하지 않고 집에서 게임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일자리를 몰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나치게 복지시책에 맡기는 젊은이들 조금 일하고 실업한 다음에 실업수당도 한 다음에 또 떨어진 다음에 다시 실업수당을 타고 실례의 내용 상암동에 있는 어느 기업에 그 일꾼들이 젊은 일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월급이 비싸지 않답니다. 많이 못 받아서. 근데 그들은 똑같은 수준 가지고 분당 판교 쪽에 가면 100만 원 정도를 더 받을 수 있대요. 그래서 글로 소개를 해줘도 안 간답니다. 왜 안 가느냐 그랬더니 홍대 앞이 멀어서 분당 가면 홍대까지 오는 퇴근길에 홍대에서 노는 그런 인프라 때문에 홍대 더 월급을 적게 받더라도 홍대에서 놀겠다는 그런 생활 갖는 젊은이들 이걸 어떻게 막아낼 수가 있겠느냐. 소위 포퓰리즘이라는 대중 인기 영합주의 정책은 바람직한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심각해진 원인이 무엇일까요? 왜 가난한 사람이 많으냐 하면은 문제는 저소득층이 증가하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우선 당사자가 자활의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이 미흡합니다. 바람직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제 성장을 하게 되면 그런 직업이 생기기 때문에 로봇으로 대체하면 인력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AI가 있음으로써 사람보다는 오히려 AI 기능에 더 의존하고 이렇게 되니까 노동 가치가 각자 갖고 있는 노동 가치가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직장에서 요구하는 그 니들을 채우지 못하니까 결국 이제 3D 업종을 이제 바라보는데 3D 업종은 아시다시피 뭐 더럽고 어렵고 위험한 거 이런 거 아니겠습니다. 그건 뭐냐 주로 생산직 뭐 건설직 환경직 이건 기름질 해야 되고 땀 흘려야 되고 힘드니까 이건 외국 애들이 와서 자기들이 차지하니까 그나마 없는 일자리에 젊은이들 일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오직 좀 서비스업 같은 나비 넥타이 매고 이러고 폼나는 일 같은 건 돈이 작아도 일자리가 있는 그런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70년대에 서독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파견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도 노동자로 가고 간호사로 갔습니다.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근데 그것이 서독에서 이런 70년대 불과 몇 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이게 너무 빨리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마치 서독처럼 외국 근로자들을 받아들이는 이런 현상이 순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 시책이 미흡하다 그러는데 옛날부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하고 나라도 구제 못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부족합니다. 노인들이 일자리를 어디 구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부 또 기업체도 이윤을 추구하니까 노동자들의 노동비, 인건비를 적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 한동안 중국으로 좀 몰려갔다가 이제 중국 같은 기업들이 다시 베트남으로 옮겼다가 이제 베트남도 이제 끝났다 해서 요새 인도네시아로 거가 희망의 땅이다 하고 기업체들이 몰려가는 현상이 지금 세계적인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고급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외국 기업이 한국에 투자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한국 기업이 나가서 한 것보다 외국에 오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데 더 한 게 뭐냐면 저수살려도 노동인구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이민족의 일자리가 작아졌다는 얘기, 일할 사람이 작다는 얘기는 외국 사람이 좀 들어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미래학자들이 말한 대로 한국이 세계에서 제일 먼저 사라지는 국가 1호가 됐다는 불명예 얘기를 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근로의지가 부족하고 땀 흘리지 않고 그런데 하면서 정부에서는 그냥 그들을 굶어 죽게 할 수 없으니까 현금을 살포하고 무노동을 통한 예산 지원은 이거는 노라고 생각합니다. 왜? 사실 지금 필요한 것은 일자리도 중요하지만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소위 기술을 가르쳐서 직업훈련소라든가 또는 우리 말 가운데 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는 낚시하는 법을 가르쳐주겠다는 것. 물을 먹이기 위해서 물가를 끌고 가는 거 하지만은 물을 먹는 건 말이기 때문에 말에게 어떻게 스스로 물 먹는 걸 가르쳐주느냐. 면접 전에 새마을운동 초에 시작할 적에 서울시에서 선호동의 제방을 소위 지로사업, 새마을 지로사업이라고 해서 단순 노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서 그걸 나르게 하고 인건을 줘가지고 노동의 대가로 돈을 받아가게 하는 것이 그런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까 그냥 무조건 돈을 주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좀 시켜야 되니까 노인들에게는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이제 뭐 풀을 뽑게 하고 덕보를 떼게 하고 청소하게 하고 이러고는 이제 돈을 줘서 일자리를 창출해 준다고 하는데 그나마도 예산의 한계 때문에 하고자 하는 일마다 다 못 주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 집이 있고 재산이 있습니다. 현금이 없기 때문에 매달 써야 되는 현금은 수도료, 전기료, 쌀값, 그 다음에 이제 의료보험금, 의료 뭐 이런 거 또는 뭐 재산세 내야 되니까 없으니까 집을 가진 노인들이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나가서 박수를 줍고 노동을 해야 되고 하는 악순환의 문제. 이것이 이제 조금 나이가 들면 좀 다운사이징해서 생활비를 줄이는 대로 이렇게 옮긴다거나 또는 이런 것도 필요한 건데 이런 것을 유도하는 것도 정부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자리가 없는 것, 또 본인이 가난한 것, 이거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다만 바람직한 것은 바닥을 친 바닥의 인생에서 점핑해서 터닝 포인트 돌아와서 탄력을 얻는 것. 이것은 누구나 젊어서는 모험을 해서 할 수 있지만은 나이 든 노인들은 그게 이제 기회가 줄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조건에서 최선을 다해서 푸시킨의 시어처럼 슬퍼가나 노하지 말라. 주어진 현실에서 그래도 희망을 두고 살자. 6.25 사변 때 중공군에게 포위된 미국 병사가 포위가 막 다가오니까 금방 죽을지 모르니까 종군 기자가 기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희망이 뭐냐 그랬더니 나는 희망이 있다면 내일입니다. 우리가 내일의 희망을 갖는 이런 분위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소위 이 가난한 사람들, 가난한 노인들, 그리고 그 가난한 이유, 이것이 책임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책임사람은 정부와 자신과 사회입니다. 그리고 내가 80년 살아보니까 돌아보니까 그것은 사람의 팔자가 아니다. 이걸 말씀드리면서 여러분 오늘도 이 복음은 늘 여러분과 같이 나눕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자 스마팅 합시다. 스마트하게 화이팅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다 함께 스마팅 감사합니다.